실리프팅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셨다고요? 실리프팅은 효과를 보는 얼굴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리프팅의 효과를 크게 보는 유형들을 소개하고 실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을 포함하여 다른 리프팅 시술로 효과를 못 보신 분이나 실리프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리프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굴 처짐의 해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름 개선이죠. 우선 얼굴 처짐은 노화로 인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하중력에 의해 얼굴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 불리는 입가주름과 함께 심술보, 이중턱으로 인해 얼굴 라인이 무너지는 U라인이 전형적인 얼굴 처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 아래로 실을 넣어서 끝을 건 다음에 물리적으로 잡아당겨서 얼굴 처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재생에 영향을 줘서 전반적인 피부 볼륨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술법으로 현재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실리프팅은 레이저나 보톡스, 필러 시술에 비해서는 시술 과정도 좀 더 복잡하고 통증을 비롯한 불편감이 더 커서 피부 시술 경험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섣불리 추천해드리지 못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비교적 젊고 피부 시술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는 1차적으로 울세라나 고주파 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대개는 적어도 30대 중후반 이상 혹은 나이가 젊더라도 탄력이 많이 없거나 피부 시술 경험이 비교적 많은데 좀 더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실리프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어떤 분들이 실리프팅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시술과 병행을 해야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피부 노화 정도를 반영하는 나이와 얼굴 지방 정도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리고 얼굴살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엔 실리프팅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굴살이 없으면서 20대나 30대 초에 얼굴이 처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굴에 볼륨이 없어서 처졌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얼굴의 골격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보톡스와 함께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나 간단한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실리프팅을 해야 한다면 코그실보다는 캐번실이나 모노실처럼 피부 탄력과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나이가 어리고 얼굴살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든 경과가 좋은 편이에요. 지방층의 무게 때문에 얼굴이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륨을 줄여주는 윤곽 주사나 지방분해 레이저 혹은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엔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앞에서 열거한 시술을 먼저 하고 이어서 부분적인 교정을 위해 실리프팅을 한다면 부작용과 불편함을 최소로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너무 없거나 나이가 40대 이상인 분들의 경우엔 일단 1차적으로 실리프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리프팅 단독 시술보다는 리프팅 레이저를 적당히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얼굴살이 적당히 있는 분들의 경우엔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계열의 레이저를, 그리고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엔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레이저를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볼살이 없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적당히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을 함께 해주는 것이 시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리프팅 시술을 할 때도 무리하게 코그실을 많이 쓰기보다는 적당히 캐번실과 같은 볼륨실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PDO나 PLA 성분의 콜라겐 필러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을 받쳐주는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어 얼굴에 있는 심부볼이 서서히 아래로 처지면서 심술보가 생기는데요. 이때 실리프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심부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심부볼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실리프팅으로 조직을 잡아서 올려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매우 효과적입니다. 젊었을 땐 볼살이 통통해도 얼굴이 작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볼살은 없어지는데 턱선이 흘러내려서 얼굴이 네모가 되어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40대 중후반 이상의 얼굴에 지방 조직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실리프팅의 경과가 매우 좋은 편인데요. 특히 이중턱과 처진 볼살을 축소하는 시술과 병행한다면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와 함께 작은 얼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양악이나 사각턱 수술 후에 얼굴 처짐이 발생한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나이가 비교적 어린 분들이라도 1차적으로 실리프팅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사실상 여러 주름에 많이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특히 마리오네트 주름과 같이 노화로 인해 처지면서 발생하는 주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마리오네트 주름의 경우 실리프팅만큼 효과적인 시술은 없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얼굴 골격과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주름에 어떤 시술을 해야 한다 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특히 팔자주름을 예로 들어본다면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생긴 팔자주름의 경우 실리프팅이 효과적이지만 해부학적인 구강 구조 등으로 생기는 팔자주름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분해 주사나 필러가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리프팅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실리프팅 시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얼굴형의 유형과 함께 받으면 좋은 시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